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분석은 정말 긴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X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는 화두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내용을 접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아주 거대한 어떤 변곡점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한 암호화폐 스캔들을 넘어서서 인류 금융사의 운영체제가 통째로 교체되는 거대한 설계도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게 되겠죠. 왜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 터져 나오는가?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이건 그냥 떠도는 추측이나 음모론 같은 게 절대 아니고요. 미국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내부 문건들을 기초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서 교차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파헤칠 내용은 한 개인의 비리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의 위기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당장 내일 0원이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난 10년간 정말 공들여 쌓아 올린 디지털 금, 즉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순수한 자산이라는 그 신화에는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우리가 믿었던 그대로의 존재가 맞을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은 총 5개의 챕터로 진행될 건데요. 첫째, 가면의 붕괴. 둘째, MIT의 비밀 문건. 셋째, 설계된 금융 시스템. 넷째, 거대한 설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연적인 대안.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야기의 실타래를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가면의 붕괴. 부제는 중앙화 거래소 거물들의 몰락인데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아주 그냥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이 중앙화 거래소 CEX라고 하죠. 얘네들의 추악한 민낯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폭로의 시작점은 정말 영화 같은 한 인물의 파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쟁잉이라는 사람인데요. 오전에 그녀는 이더리움이랑 솔라나에 걸었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당하면서 파산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후에는 지인과 팔로워들한테 돈 좀 빌려달라 라면서 공개적으로 호소를 하죠.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갑자기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에 대한 모든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향해서 나한테 직접 연락해라, 증거 다 주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파멸이 거대한 시스템 붕괴의 도화선이 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쟁잉의 폭로는요, 이전에 나왔던 혐의들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치명적이죠. 그녀는 저스틴 선이 트론의 거래량을 뻥튀기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워시 트레이딩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워시 트레이딩이 뭐냐면 그냥 스스로 사고팔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거래가 엄청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전형적인 시세 조작 수법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방식이에요. 수백 명에 달하는 직원들 신분증을 몰래 도용해서 바이낸스 계정을 쫙 만들고 이걸 가격 조작에 동원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의 지시가 담긴 원본 위챗 대화 기록까지 다 가지고 있다면서 이 모든 짓의 목표는 딱 하나, 인위적으로 가격을 띄운 뒤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것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번 폭로가 얼마나 강력한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2023년에 SEC가 저스틴 선을 기소했을 때 그때 혐의는 그냥 시장 조작 의혹 수준이었어요. 그런 것 같다 정도였죠. 하지만 최근 쟁잉의 폭로는 어떻게 조작했는지, 즉 바이낸스의 직원 계정을 만들어서 썼다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위챗 기록이라는 증거의 존재까지 딱 찍어서 언급하면서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에요. 핵심 내부자의 증언에 가까워진 거죠.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스캔들이 정치권하고 아주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거든요. 최근 저스틴 선은 트럼프 가문이 하는 사업 WSF 프로젝트에 7,500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최대 투자자이자 고문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직후에 그를 그렇게 괴롭히던 SEC의 소송이 갑자기 일시 중단돼 버려요. 사실상 법적인 압박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 민주당이 이 수상한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페이 투 플레이, 즉 돈을 내고 처벌을 피했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개인의 비리가 이제 거대한 정치 스캔들로 번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MIT의 비밀 문건. 부제는 비트코인의 원재를 파헤치다입니다. 지금까지는 거래소의 썩은 부분을 봤다면 지금부터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비트코인 그 자체의 숨겨진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문건, 이게 그냥 아무 문서가 아닙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제프리 앱스타인의 실제 이메일이에요. 2016년에 쓴 이 메일에서 그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비트코인의 설립자들 중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이 매우 흥분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설립자들, founders, 복수형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단 한 명의 익명 개발자라는 신화의 정면으로 금이 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건의 스모킹 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2015년에 당시 MIT 미디어랩 소장이었던 조이 이토가 앱스타인에게 보낸 이메일인데요. 그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많은 조직들이 개발자들을 장악, 테이크 컨트롤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악, 테이크 컨트롤. 이 단어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비트코인의 핵심 개발 권력이 특정 세력, 바로 앱스타인과 연결된 MIT의 손아귀에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그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MIT가 장악했다고 하는 그 개발자들이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냥 평범한 개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코어의 리드 메인테이너였던 블라디미르 반도란, 사토시 나카모토가 직접 자기 후계자라고 지목했던 게빈 안드레센, 그리고 핵심 개발자였던 코리 필즈. 이 세 사람은요, 당시 비트코인 코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의 마스터키를 쥔 인물들이었던 거죠. 탈중앙화의 상징이 사실은 특정 세력의 완전한 통제 아래 들어갔다는 겁니다. 정말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작전의 자금줄이 어디였냐는 겁니다. 비트코인 핵심 개발자들의 월급이요, 제프리 앱스타인의 검은 돈으로 지급됐습니다. MIT 내부에서는 이 돈이 너무 추악해서 차마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뜻으로 해리포터에 나오는 악당 볼드모트의 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순수하다고 믿었던 비트코인의 심장은 사실 앱스타인의 검은 돈으로 뛰고 있었던 겁니다. 이로써 비트코인의 순수한 탈중앙 신화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기반 자체가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설계된 금융 시스템. 부제는 월스트리트 거물의 예언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의 거대한 틀로 꿰어 맞추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은 애초에 순수한 풀뿌리 운동 같은 게 아니었다는 가설이죠. 화면에 보이는 이 인물, 500억 달러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억만장자 댄 페냐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 정말 섬뜩할 정도의 예언을 해왔어요. 비트코인의 배후가 드러나는 순간 그 가치는 0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계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앱스타인 문건이 터져나온 바로 지금 그의 예언이 소름 돋게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댄 페냐가 말하는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겉보기에는 막 자발적이고 탈중앙화된 순수한 움직임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는 특정 국가나 정보기관 같은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만들고 뒤에서 몰래 유도해온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비트코인을 저항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챕터, 거대한 설계도입니다. 새로운 금융세계 질서의 구축이라는 부제가 붙어있죠. 여기서 우리는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왜 하필 지금 이 모든 게 터져나오는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혼란은 그냥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거대한 금융 리셋, 즉 그랜드 디자인의 일부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설계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바로 미국의 새로운 법안, 클래리티 액트, CLA RRTI 액트입니다. 이 법안이 하려는 건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기존의 거대 은행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합법적으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겁니다. 둘째, 어떤 코인이 진짜 탈중앙화되었는지 국가가 직접 판별하는 성숙도 테스트라는 걸 도입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명하고 말 안 듣는 프로젝트들은 아예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걸러내고 퇴출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미국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유럽 쪽에서는 미카라는 아주 강력한 규제를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2026년 7월 1일까지 모든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는 무조건 라이센스를 받아라. 안 그러면 유럽 시장에서 아예 추방하겠다 이겁니다. 미국은 정치와 금융의 힘으로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고 유럽은 법으로 불법 서비스를 차단하고 마치 거대한 핀셋의 양날처럼 양쪽에서 꽉 조여서 암호화폐의 무법천지 시대를 끝내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 이 그랜드 디자인의 실체는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을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첫째, 지정학적 목표. 바로 미국 달러의 패권을 디지털 세계까지 확장하는 것. 둘째,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24시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셋째, 블록체인. 투명하면서도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글로벌 금융 원장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국가 권력, 최첨단 기술, 블록체인이 하나로 융합된 미국 주도의 새로운 글로벌 경제 운영 체제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인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시스템을 깔려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낡은 시스템을 먼저 지워야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폭로들이 바로 그 제거 과정인 셈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챕터입니다. 필연적인 대안, 부재는 낡은 시스템의 잔해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존 시스템이 이렇게 부패하고 오염됐다는 게 다 드러난 지금, 그렇다면 이 그랜드 디자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대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질서가 요구하는 조건, 그러니까 투명성과 검증된 신원,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1750만 명 이상.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파이 네트워크에서 신원 인증, 즉 KYC를 마친 사용자의 수입니다. KYC는 Know Your Customer의 약자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필수 절차잖아요. 이 숫자는요, 봇이나 가짜 계정이 아닌 진짜 인간들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신원 네트워크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석가들이 파이 네트워크를 이 그랜드 디자인의 논리적인 귀결로 보고 있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클래리티 액트와 미카가 그토록 강조하는 신원 인증, KYC를 처음부터 시스템의 심장으로 설계해서 규제에 아주 친화적이라는 점. 둘째, 시세 조작이 불가능한 거대한 검증된 인간 네트워크를 이미 실제로 증명해냈다는 점. 그리고 셋째, 기존 금융기관들이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풀스택 인프라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분석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짜 미션은 단순히 어떤 코인을 띄우거나 죽이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경제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것, 바로 그거죠. 그리고 앱스타인의 검은 돈에 오염된 비트코인이나 정치 로비와 시세 조작으로 얼룩진 낡은 시스템들은 새로운 OS를 설치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제거, 언인스톨 되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낡은 금융 운영 체제가 강제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시스템을 부팅할 준비가 정말 되셨습니까?